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기후변화로 아열대 작물 재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수, 고흥에 이어 광양에서도 아열대 과일 재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봉강면의 한 시설하우스. 1600제곱미터의 농장에 탐스런 애플망고가 나무마다 열려 있습니다.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애플망고 출하는 시행착오를 거쳐 5년 만에 본격화한 겁니다. 시행착오를 여리저리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대강 이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작물이구나 하고 대체적으로 조금은 이제 파악이 됩니다. 광양 지역에서도 애플망고가 출하되면서 고소득 작목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열대과수관을 운영해온 광양시는 애플망고는 물론 파파야, 제플루트 등 12개 아열대 과일을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배 기술이 보급되면서 광양 지역 16농가 3.3헥타르로 아열대 과일 재배가 늘고 있습니다. 온실 안에서 10여 가지 어떤 품목을 실증 재배를 통해서 이 품목 중에 우리 지역의 어떤 기후나 토질에 맞는 품목을 발굴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하는. 광양 지역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연평균 기온이 14.9도로 아열대 작물 재배의 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하우스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판매망 구축이 부족한 점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아열대 작물이 주목받으면서 전남 동부 지역이 중심 재배지가 될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네, 지난달 초 갑작스런 한파와 서리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새순이 돋고 꽃이 필 시기여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십 년 된 아름드리 감나무가 생기를 잃었습니다. 이파리는 다 떨어졌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 고사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몰아친 한파에 눈, 서리까지 내리면서 올 감농사는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서리가 왔어도 일부 죽고 일부는 살았었는데 이렇게 전멸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무화과도 서리 피해를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막 돋은 새순들은 말라 죽어가고 열매는 맺히지 않았습니다. 이파리 하나에 무화과가 한 개씩 달려서 이렇게 수확이 돼야 되는데 서리 피해로 갑자기 추워보니까 무화과 열매 눈이 죽어버린 거예요. 예, 전국 생산량의 60%를 우리 영암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올해 냉해 피해로 인해서 약 40%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밭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얼핏 보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지만은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할 어린 열매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개화기와 겹친 한파로 꽃이 수정을 못해 열매가 맺히지 못한 겁니다. 피해가 심한 농장은 예년 생산량의 10%도 건지기 힘든 실정입니다. 좋은 현상이 올해 한 6일 정도 지속돼 가지고 그 영향에 의해서 착과율이 아주 많이 떨어진 겁니다. 옥수수와 감자, 참다래 등 다른 작물에서도 서리와 한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사당국에서 지난달 12일부터 저온 피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군별로 수십 헥타르에서 많게는 수백 헥타르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즈음에 갑자기 덮친 한파로 과수 농민들이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 조사료 생산량이 131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남도는 사료 작물의 생육 상황이 좋아 풀사료와 볏짚 50만 톤 등 131만 톤의 사료 생산이 예상된다며 이는 도내 가축 사육 농가의 소유량 117만 톤보다 많은 만큼 올해 조사료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산림청은 시민들의 야외 활동과 등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예정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22일까지 연장하고 산불 감시원 등을 확대 편성해 지도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근 10년 동안 집계된 5월 산불 발생의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68%로 가장 많았고 소각 산불이 14%, 담뱃불이 5%로 조사됐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운행하던 관광용 무인 궤도 차량이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지만 탑승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관광객들이 탄 무인 궤도 차량이 서서히 이동하더니 앞에 멈춰선 또 다른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격으로 출입문이 살짝 열리고 놀란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관광용 무인 궤도차가 앞차와 두 차례 추돌했습니다. 또 다른 차량 2대도 똑같은 방식으로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2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차량 속도가 느려 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충격이 워낙 세갖고 제가 못 버티고 이제 꼬꾸라졌거든요. 그 애들은 지금 뭐 다 내동댕이 쳐지고. 이 무인 궤도차는 평소 별도의 운전자 없이 순천만 정원과 습지 사이 왕복 9.2km 구간을 운행해 왔습니다. 운영업체는 통신 장애로 멈춰선 차량을 수동으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수동으로 이제 앞차가 있는데 그 앞차를 생각하지 않고 세게 밀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 100m만 밀어야 되는데 이 직원이 그냥 110m를 밀어버린 거예요.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세월호 직립 이후 내부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침몰 원인 조사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선처조사위원회는 당초 다음 달 10일까지 직립공정업체의 안전조치가 마무리되면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통로와 바닥, 조타실 등이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안전이 확보된 구역부터 먼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조위는 이달 말 종합보고서 초안 작성을 앞두고 그동안 선체가 눕혀진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진 부분 역시 재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산당국이 2018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내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화재 사고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하늘은 안개로 인해서 이처럼 온통 뿌연 모습입니다. 가시거리도 크게 좁혀져 있는데요. 서울의 가시거리는 2km 안팎에 불과하고 장수나 이천 등지도 100m 안팎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출근길에는 조심히 이동하셔야겠고요. 또 서울은 대기 정체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낮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대구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치솟는 등 남부지방 곳곳은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고 서울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자외선도 강할 것으로 보여서 자외선 차단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끼어 있어서 시야가 답답하고요. 안개는 해가 나면서 차츰 걷히고 오늘 낮 동안에는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서울이 12도 안팎, 부산은 18도까지 올라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